안녕하세요. 더 배움 우편상식 정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4 국제특급 우편 EMS의 부가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EMS 배달 보장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EMS라는 것 자체가 국제특급 우편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배송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EMS 배달 보장일 계산 프로그램에 따라 발송지와 수취인의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상대국 공휴일, 근무일 및 항공 스케줄이 고려된 배달 보장 일자가 제공되고, 자, 배달 예정일보다 지연된 사실이 확인되면 우편 요금을 배상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배달 보장일 계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칼라 10개 우정청 공동 투자 그리고 개발을 하였습니다. 자, 빨리 하는 게 목적이고, 중요한 건 이제 우편 요금을 배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체크해 주시고, 자, 배상한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가시면은 대상국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국은 한국, 일본, 중국 등등등 싱가포르까지 총 10개 대상국이 있겠고, 서비스 최초 시행일이 2005년입니다. 2005년. 자, 뭐 선국과 스페인 추가가 됐고, 프랑스, 싱가포르도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접수 우체국 자체는 전국 모든 우체국이 가능합니다. 지국도 포함해서. 자, EMS라는 것 자체가 빠른 이유가 논스톱으로 진행이 됩니다. 논스톱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지체하는 거 가능한 게 없이 공휴일이나 보시는 것처럼 공휴일이나 그날 안 되는 날 빼고 그런 걸 다 보장해서 해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고 안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우편 요금이 배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서비스에서 대상 지역 주요 내용 보시면은 공동 시행하는 것이고 제공한다. 그 다음에 송달 기준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라는 거. 프로그램 10개 우정청이 개발한 투자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 기준이 된다 라고 써있습니다. 송달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돌려봤을 때 나오는 일자를 넘어가게 되면 배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기본칙은 뭐 플러스 2일이다 동그라미 해주시고, 미국, 호주, 유럽이다 3일 플러스 해주시고, 자, 플러스 2라는 것은 5월 16일 접수 시에 북경에 5월 18일까지 정시 배달이 보장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송달 기준이 아시아 지역이다. 아시아 지역 보시면은 뭐 일본이나 중국, 홍콩 이런 경우는 아시아이기 때문에 2일 이내 보장하는 거. 그다음에 먼 미주나 그다음에 호주, 뭐 유럽 이런 등지의 곳은 플러스 3일 이에 배달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은 우편 요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송달 기준보다 지연 시 손해배상에서는 책임 우정청 책임 및 배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시,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늦게 갔지 않냐,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변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국 지연이 문제다라고 한다면 상대국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책임 우정청이 책임이 배상하는 것이고 개선 촉구한다. 왜냐하면은 그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는 것인데, 만약에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라면 개선을 해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정 기준을 고시하게 되겠고, 우정청 간 정산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MS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MS라는 것 자체가 국제 특급 우편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하는 것입니다. 프리미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EMS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민간 국제 특송사 제휴 서비스, 즉 그 우체국뿐만 아니라 특송은 그 빨리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 외적인 것들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개요가 그 우정사업부 본부 국제 특송 고객 이용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국제 특송사와 제휴를 한다는 겁니다. 제휴. 그래서 뭐 우리가 광고에 많이 보시는 거 아시죠? 뭐 페로 시작하는 것들 뭐 등등등. 그래서 광고에 나오는 것들과 제휴를 해서 더욱 빨리 보내는 시스템이고, 당연히 요금이 추가가 됩니다. 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은 실제 중량뿐만 아니라 최적 중량을 잽니다. 최적 중량. 그래서 크기죠, 크기. 크기에 대해서도 중량을 매기는데, 그 최적 중량이라는 것이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지고 곱한 다음에 자 6,000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중량과 최적 중량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통관 대행 및 관세, 재반 비용 대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좀 특별한 게 이제 요금 수취인 부담 서비스가 있는데 수취인이 민간 국제 특성사 어카운트 넘버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계좌번호라는 거죠. 계좌번호. 그 다음에 유리할증료가 따로 없고 사실 유리할증료라는 것도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 기름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많이 변동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EMS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유리할증료가 없다는 사실 자체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습니까? 있다 없다라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유리할증료가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취급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우체국의 접수가 가능하다. 고중량은 제외한다. 무거운 건 안 되는 우체국도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EMS라는 것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제 우편이라는 것 자체가 EMS가 가장 큰 틀이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EMS 뭐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다음에 보시면 국제 초특급 서비스도 있습니다. 국제 특급이 EMS인데 초특급도 있습니다. 초특급. 물론 또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국제 우편 서비스 중 실물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고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초특급 우편 서비스다. 주쳐주시기 바랍니다. 배달 결과를 배달 당일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초특급 우편 서비스. 좀 차이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배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우편에 대해서 배달 보장 서비스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EMS보다 더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날짜를 뭐 어겼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환해야 됩니다. 취급 수수료를 반환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국제 초특급이기 때문에 부과된 금액까지 더 돼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 초특급 우편하고 EMS를 비교하는 것이 그 페이지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인데 제가 이제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어차피 여기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EMS랑 108페이지 표입니다. 위에 있는 표. EMS와 국제 초특급 우편은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초특급 우편은 가장 빠른 거다라는 거. 가장 빠른 거. 보시게 되면은 EMS 같은 경우는 서류, 상품 견본 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겁니다. EMS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보면은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좀 회사적인 측면이 좀 있는 편이죠.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초특급 우편 같은 경우는 그 도쿄나 오사카 이런 경우에는 서류 및 소액 상품 5만원 이하, 그 다음에 홍콩, 싱가포르는 서류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EMS 같은 경우는 송달 기준이 1일에서 4일입니다. 1일에서 4일. 자, 근데 초특급 우편은 이보다는 조금 더 빨라야겠죠. 그래서 서울 지역 오전 접수 2길 배달, 뭐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후 접수한다, 2일째 배달한다. 도서 지역 접수는 서울 국제에 도착한 후 2길 배달됨을 안내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초특급 우편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진행한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통보 같은 경우는 그 EMS 같은 경우는 우편물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도착 교환구역 통보하는 거고, 그 초특급 우편 같은 경우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체크해 주시고, 우편물 도착 전에 팩스로 사전 통보합니다. 도착하기 전에. 근데 지금 EMS 같은 경우는 도착하면 통보하는 거고, 그 초특급 우편 같은 경우에는 도착 전에 통보하고 팩스로. 그 다음에 발송 내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배달 결과 같은 경우에는 발송인이 청구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원한다면 도착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얘기해 줄 수가 있지만, 그 국제 초특급 우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성상 정말 빨리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달 경과를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청구의 유무 필요하냐 아니면 없이 가냐, 이 두 가지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 EMS와 국제 초특급 우편은 빨리 보내는 거에는 뭐 기준이 있지만 송달 기준까지도 사실은 큰 차이는 안 보이지만, 그 발송 내역을 통보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배달 결과를 통보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지연 송달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 역시 조금은 다른데,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됐다라고 한다면 납부한 요금액을 배상한다. 근데 이제 뭐 수취인 부재라든지 공휴일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 초특급 우편은 배달 예정일보다 지연된 경우
납부한 요금액을 배상합니다. 라는 게 써있죠.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EMS라는 것은 48시간이라는 여유를 둡니다. 물론 빨리 가야 되지만 여유를 두지만 국제 초특급 우편 같은 경우는 지연이 됐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납부한 요금을 배상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EMS라는 것보다는 더 빨리 가야 되는데 EMS는 최대한 빨리 보내는 겁니다. 논스톱으로. 과정에 어떤 지체 없이 논스톱으로 가는 건데 국제 초특급 우편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빨리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요금을 추가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제 초특급 우편물 서비스 내역은 보시면 배달 기준을 보시면 일본 발송한 다음날 14시까지 2시까지죠. 싱가포르 2시까지. 그다음 홍콩은 다음날 9시까지. 외부 표시에는 일본과 싱가포르는 EMS TCS, 홍콩은 9 AM 딜리버리였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적색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파란색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는 국제특급 우편 요금에 플러스 3,000원을 하고 EMS에다 3,000원을 플러스하고 중량은 30kg 이하, 길이 1.5 이하, 둘레 길이 합쳐서 3m 이하. 내용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및 소액 상품, 싱가포르, 홍콩은 서류만 가능하다라는 거. EMS하고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EMS하고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EMS 고객 불만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EMS라는 것 자체가 워낙 먼 거리를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부 손해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발송인의 월 2회 이상의 손망실 시 무료 발송권 1회 10kg까지 10kg 한도 내에서 1회 한다는 거, 1회 정도는 준다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근데 크게 의미는 없죠. 2번이나 이미 망가뜨렸는데 또 쓰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라는 사실. 1회 10kg. 그 다음에 EMS 우편물 종추적 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3일을 지연했다. 3일 지연 시 무료 발송권 1회 3만원짜리를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1번 자, 인터넷으로 종추적 배달 결과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정시 배달 확인된 거죠. 그 다음에 민원 접수일자 기준으로 2일 이내에 1회 이상 민원인에게 회신한 경우 2일 이내에 그 다음에 답장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국에서 배달 결과한 등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 이 사항을 센터에 2일 이내 민원인에게 안내한 경우 자,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통보를 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보면은 사실은 지급 대상 제외 대상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찌됐건 간에 늦게 간 거 아니냐 늦게 간 거 아니냐는 분만 있겠지만 그 늦게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회신을 했다. 그 불만을 제기했을 때 답장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자기들은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무료 발송권 이런 걸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안 준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처리 흐름도가 있습니다. 업무 처리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안 넣었네요. 자, 업무 처리 흐름도 보면은 백업 페이지에서 그 동일 발송인의 EMS 손망실 월 2회입니다. 원이 아니고 월 2회 발생해서 3일 이상 지연이다. 자, 확인 결정하고 자, 직접 발송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건 같지는 않습니다. 넣지는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시면은 자, EMS 요금 감액 제도가 있네요. 여기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MS 요금 감액 제도를 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생각해보시면 감액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사용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국제 특급 우편 계약이 돼 있는 EMS에 대해서 요금 감액을 하는데 계약 간소의 범위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계약 국제 특급 우편 이용 조건으로는 월 50만 원 이상입니다. 월 50만 원 이상.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10페이지 표가 있죠. 월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범위가.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용 요금 금액별로 해서 110페이지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만 원부터 150, 150에서 500, 500에서 1000,
등등등입니다. 이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너무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굳이 이걸 외우시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뒤에 2개, 앞에 2개. 그래서 최소는 5%다. 최대는 28%다. 최소는 50에서 150이다. 최대는 7만 원이기 때문에 7억입니다. 7억.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28%, 7억이 초과하는 부분은 28%구나. 그 다음에 그렇게 감액을 해주는구나. 50만 원에서 150 사이면은 5%의 감액 조건이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계약서 작성 보시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자, EMS 이용계약서 작성 시에 고객을 갑입니다. 고객이 갑입니다. 되게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그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꼭 항상 우리가 의뢰 입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계약자의 입장에서 고객이 의리고 그 우체국장을 갑으로 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누구다? 고객이다. 계약 고객이다. 계약 고객이고 우체국장을 을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 다음에 승인을 요하는 이용 계약자의 계약 물량은 반드시 얼마 이상으로 하고 요금 감액률, 추가 감액률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EMS 이용 계약서는 반드시 서명 날인, 그 다음에 두부 작성해갖고 한 번씩 보관합니다. 이건 모든 계약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약했을 때, 계약서 쓸 때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갖고 있는 것처럼 한 부씩 두부 작성해서 한 부씩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읽어보시고, 자, 승인대장 작성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요금의 정산 있습니다. 요금의 정산 페이지는 11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금 증납 또는 요금 후납 방법으로 납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금의 정산 국제 EMS 요금 감액제도에서는 요금 증납이 있고 후납이 있습니다. 증납은 요금 감액률로 선 할인율을 적용해서 감액을 수납하고 월간 이용 금액 물량이 선 할인율에 못 미치면은 조정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증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할인을 먼저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하죠. 먼저 받는다는 거. 선 할인율 적용 동그라미 해주시고 먼저 받습니다. 증납. 왜냐면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납부. 이미 납부를 해야 됩니다. 바로 보냈을 때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수납한 다음에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차액을 환수합니다. 즉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 고객 입장에서는 더 내야 되고 월간 이용 금액이 예상 감액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그 표 110페이지 표 보셨죠? 여기 있진 않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용 금액이 초과됐다 그러면 또 그 율로 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또 아닌 걸로 조정을 하고 일단은 증납에서는 먼저 할인을 먼저 받습니다. 예상 감액률로 그게 중요합니다. 먼저 할인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요금 후납의 경우는 월간 이용 금액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해서 후 할인한다. 후 할인. 어차피 후납이라는 게 나중에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니까 나중에 후 할인하면 됩니다. 나중에. 후납은 1개월치를 다음 달 20일에 한꺼번에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납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 할인이고 그 다음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 써있네요. 여기 원칙으로 한다. 이건 이제 국내든 국외든 국제든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가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자, 계약 해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렇게 하지 않을 때죠. 계약을 하지 않을 때, 필요 없을 때, 뭐 양이 50만 원 초과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 뭐 1개월 전이라는 거는 거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고, 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자, UPU 협약의 규정 등에 따른 금지 물품을 발송한 경우.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발송 물량이 당초 월정 계약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 자, 요건 이제 우편 간서에서 계약을 먼저 해지하는 겁니다. 당연히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해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편 간서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찾으시오. 뭐 금지로 발송한 경우, EMS 요금을 보름 이상 체납한 경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3개월간이 아니라 뭐 2개월간이라든지 아니면 5개월간이라든지 이런 말이 들어가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항상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우편관서가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가능입니다.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수시로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이 있습니다. 수시라는 건 말 그대로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어떤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는 뭐 이만큼 한다라고 하면 하겠다, 얼마큼 감액해주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수시라는 것은 그 기간에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 계약을 맺지 않고도 EMS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감액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맺지 않고 1회 이용 금액이 20만 원 이상 발송하는 이용자를 상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게 되면은 20만 원 초과 50만 원, 500만 원입니다. 좀 잘못 써 있네요. 자, 20만 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20만 원 초과 5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감액률이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 계약 그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약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에 대해서 율을 보시는 걸 좀 비교를 해보시면, 그 계약 같은 경우 50에서 150이 제일 작고 5%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시 특급, 국제 특급 같은 경우는 20에서 50까지는 3%다. 그 다음에 50 초과하면은 아까 그 봤던 그 계약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률 표, 그거를 준용한다, 따른다 이 얘기죠. 그래서 수시 계약을 하지 않아도 3%는 감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른다라는 것들. 자, 프리미엄 요금표 기준이고 수수료는 제외한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이거 보시면은 3%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표에다가 오히려 110페이지 그 왼쪽에다가 표를 하나 더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20에서 50에서 3%다. 그리고 위에다가 수시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하나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의 경우는 50이 5%로 제일 작다. 50에서 150이 7억 이상이 28%로 최고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3%를 계약으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으로. 자,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12페이지를 좀 보시면 특별 감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감액. 그 계약해서 감액하는 것과 수시로 하는 것, 그 다음에 특별 감액이 있는데, 이 쇼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것을 통해서 접수하는 경우 감액률은 2%입니다. 2%. 인터넷 접수 시스템. 아무래도 인건비가 덜 들겠죠. 이런 것들은 좀 흔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게 되면은 2%를 감액한다. 그 2%라고 해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 받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인터넷 접수 시스템 실제로도 많이 이용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에는 딱히 이제 이 쇼핑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약간 나와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 112페이지 6절이라고 써 있는 걸 여기다 좀 집어넣습니다. 어차피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서. 자, 이용 고객이 인터넷상에 접수에 필요한 정보 등을 입력하고 정보에 의해 접수하는 시스템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2%의 감액률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수출 우편물 활송 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수출 우편물 발송을 확인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 외국으로 발송하는 국제 우편물 중 수출 신고 대상 물품이 들어있는 경우 우체국 직원이 해당 우편물의 발송 사실을 세간씩 확인해 주는 서비스. 발송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우체국 직원이. 해당 우편물 주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후 증빙 또는 관세 환급 심사를 위해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 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신고를 받아 물품을 외국 모혈선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 그것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EMS의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 뭐 프리미엄도 있고 국제 초특급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요금 감액 제도는 좀 중요합니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쇼핑 같은 경우도 2%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챕터 5 이후에는 그 국제 우편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시는 걸로. 근데 이제 그 말씀드렸던 거는 기존 책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살펴보시고 접근하시게 되면은 플러스로 더 알아야 되는 내용이 무언지 또 추가적으로 적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